오늘 그룹주들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집중 점검으로 오늘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TV금융투자의 김진만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뉴스부터 좀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GM의 전기차 쉐보레가 이 LG화학에 대한 배터리를 리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팩트 위주로 자세한 설명을 먼저. 네, 먼저 해주십시오. 이제 아직 공식적으로 팩트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은 이제 쉐보레 보이트 모델형이죠. 이제 19년, 22년 최신형 모델까지 추가 리콜을 단행한다 이렇게 지금 외신들의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 보이트 모델 같은 경우 17년, 19년도 모델에만 일부 이제 리콜을 하겠다라고 이미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최근에 업데이트를 했는데 업데이트한 부분에서도 이제 에러가 발생해서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이제 추가분이죠. 최신형까지 모두 리콜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나오게 됐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가 필요한지, 몇 대가 리콜의 대상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분담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나오진 않았으나 이런 노이즈로 인해서 현재 LG 그룹주 전체의 주가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LG 화학만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리콜 비용에 있어서 LG 전자까지 같이 피해를 입는 상황입니다. LG 화학이 배터리를 만든다면 LG 전자 같은 경우 이 배터리 모델을 이제 모델로 합쳐가지고 이제 납품을 하는 이제 두 가지 공정을 같이 이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에 보이트 모델에 있어서 충당금은 LG 에너지 솔로, LG 화학보다 LG 전자가 더 많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당분간 LG 화학 그룹주에 대한 노이즈는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G 배터리가 계속 그동안 화재가 있어서 말씀하셨던 노이즈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회사 측에서 그 원인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뭐 구체적으로는 이제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딱 나오진 않았고 구체적 합의를 통해서 이때 결함이 있었다, 이제 밝힐 수 없는 결함이 있었다 이렇게는 나오지만 아무래도 2차 전지 배터리 자체, 즉 이제 파우치형 배터리 지금 이제 보이트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파우치형 배터리나 이제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접힘으로 인해서 좀 이제 화재가 많이 난다는 게 정설로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안 나는 배터리, 즉 이제 전고체 배터리 등을 개발하는 까닭도 지금 이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배터리 자체의 기술력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형태 차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박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분리막을 좀 더 고급화하든지 전체적으로 좀 뭐가 나오지 않는 이상 LG화학 같은 경우에 단순 이번 리콜뿐만 아니라 코나 리콜도 있었죠, 이전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 이제 완성체 업체로 퍼져나가게 될 경우 전체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훼손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완성차 업체들은 점점점 커질 수가 있는데 배터리 회사들은 사실 LG화학 말고도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처럼 대체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배터리 업체가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돈을 이제 배당을 해달라고 하면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노이즈가 지속될 경우 정말 주가가 이제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를 해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기업으로서 신뢰를 잃게 되면 그것이 앞으로 정말 직접적으로 숫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을 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예 이번에 리콜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LG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라고 했죠. 그런데 만약에 충당금 설정과 또 분담 비율이 정해질 경우에는 이것이 분명히 기업의 실적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겠습니까? 숫자로 지금 바로 얘기해주기 쉽지 않으시겠지만. 네, 아무래도 일단 구체적인 비율도 정해지지 않고 모델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정해지진 않았지만 단기 일회성 비용이라고 보통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3분기 때 반영을 할지 아니면 4분기 때 반영을 할지는 이제 그쪽 재무팀에서 해야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영업이익이 악화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보셨을 때 LG 화학 같은 경우에 단기 쪽 2분기 영업이익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SK이노베이션과의 이제 배터리 합의로 인한 이제 이익금을 일부 반영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영업이익이 높게 나온 영향이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오히려 물어줄 돈이 있을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노이즈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일회성 비용보다는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 자체에 문제가 될까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배터리 관련 이제 후발주자들은 점점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LG화학이 중국 CATL에 이어서 지금 이 위에 자리를 좀 굳건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이즈가 지속될 경우 완성차 업체는 언제든지 배터리 관련 이제 업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 부분 어느 정도 해결하지 않으면은 장기적으로 갔을 때 모멘텀이 훼손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룹주들이 다 일제 이런 비용 부담 때문에 좀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LG전자도 오늘 좀 안 좋은데 예. LG전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충당금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전체적으로 LG그룹주 자체에 좀 손해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조금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까지 영향이 있을 수도 맞습니다. 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말씀처럼 이미 한번 예비 심사를 연기했기 때문에 상장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것이 그런데 정말 가능성 있는 이야기일까요? 사실 이미 이제 상장 예비 심사를 6월에 신청한 상황입니다. 예. 즉 이제 2개월 안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미뤄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상장 절차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뭐 공모가격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 요즘 많이 똑똑해지시잖아요. 이제 네. 이런 노이즈가 있는 업종을 따로 안 건드리겠다. 최근 크래프톤을 봤었을 때 노이즈가 있는 이제 상장 종목은 IPO 시장이라고 선뜻 다가가지 않겠다라고 조금 이제 스마트하게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인기몰이가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런 리콜 비용은 일회성이고 이걸 또 잘 털어내면 워낙 큰 기업이고 그동안 배터리 사업을 잘 해왔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과도하게 빠지는 건 아닌가?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전략은 아직 섣부릅니까? 오히려 이제 반사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LG화학의 아직 밸류에이션 손실된 거는 아닙니다. 뭐 워낙 공장도 많이 짓고 있고 수주 잔고 또한 이제 업계 탑 티어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본질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 주가라는 거는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훼손될 수는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점 매수보다는 오히려 반사 이익을 보는 성장하는 삼성 SDI나 SK 좀 노이즈가 마무리돼가는 SK 이노베이션 쪽을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LG화학 역시도 2차 전지 대장주로서의 지위가 좀 타격을 받겠습니까? 지위는 사실 아직 수주 잔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위는 예. 없겠지만 예. 아무래도 좀 인기가 떨어지거나 이제 사실 LG화학 같은 경우에 좀 유난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상장 때도 주가는 하락은 했는데 외국인들은 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최근에 주가 한국 주식시장이 좀 안 좋을 동안도 외국인들은 계속 LG화학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에 비해서 조금 정보력이라든지 느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런 노이즈 있는 종목을 밑에서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오를 종목군에 대해서 조금 더 사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리콜이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양극재나 음극재 소재 부품들은 더 수주를 많이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즉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주가 더 늘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LG화학보다는 LG화학과 연관이 있는 배터리 소재주를 보시는 게 조금 더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을 찾아서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결국 이 뉴스를 잘 활용하는 방법일 텐데요. 팀장님이라면 어떻게 투자하시겠습니까? 저는 배터리 3사 중에는 삼성 SDI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순으로 조금 주가가 괜찮게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삼성 SDI 같은 경우 최근에 노이즈가 많죠. 긍정적인 노이즈입니다. 미국 쪽에 공장을 짓는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실제로 진행이 되면은 이 캐파에 대해서 이제 멀티플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SDI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게 딱 하나 있었는데 공장을 늘리느냐 안 늘리느냐 그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은 지금 주가는 오히려 저평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공장 증설을 바탕으로 수주 잔고가 늘면 늘수록 오히려 상승세는 점점 더 빠르게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화제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배터리가 파우치형이나 원통형 배터리인데 SDI 같은 경우는 이제 국책 과제로 전고체 배터리를 CIS와 같이 지금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먼 미래까지 가치를 봤었을 때 삼성 SDI가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사 이익을 누릴 삼성 SDI의 투자가 더 바람직하고 LG 그룹주들은 지금 당장
뭐랄까요? 많이 떨어진 것에 따른 저가 메리트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것은 좀 이르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당분간은 좀 소나기는 피해 가야죠. 이제 네. 조금 피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지금 뭐 저점에 눌린 종목은 워낙 많으니까 예. 그런 종목을 노리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LG 그룹주들 특히 LG화학을 눈여겨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저처럼 이거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앞으로 나올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해야 이 회사의 주가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까? LG화학 같은 경우 이제 IPO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하나 남은 재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LG화학 주가를 봐서 보시면은 잠시만요. 네. 네, 오늘 주가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일단은 단기 지지선은 일단 80만 원 초반대까지는 밀릴 가능성을 조금 염두에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신규 매수는 안 하시는데 만약에 위에서 조금 물려 계신 분들의 말씀을 드리면 일단 80만 원 초반대 1차 매수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아직 밸류에이션 손상이 없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약간의 익절을 하시든지 약간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IPO 시장이 좋은 게 아니라 IPO 시장이 진행이 돼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게 되면 지분 가치가 희석이 됩니다. 뭐 고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오히려 부정적인 노이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기보유자분들께서는 80만 원 초반대의 추가 매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목표가 95만 원, 단기적으로는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DB금융의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